예를 들어 뭐 과학 연구하다가 어쩌다가 말을 많이 하는 궤도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생겼는데 유튜브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하등 사용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라는 게 감사하게도 생겨주셔서 네. 궤도라는 그 생명체가 네. 어쩌다가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됐다. 요 그쵸. 정도. 어쩌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다가. 우연의 연속이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 마치 필연처럼 여겨지는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텐션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에 또 계시지만 또 유전자 가위 기업 또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왜 유전자 칼이 아니라 가위인가요?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칼보다는 조금 가위가 그래도 어감이 좋지 않았을까. 그 안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자른다는 표현할 때 가위가 일반적이지 칼은 좀 범죄의 도구로도 많이 쓰인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칼 하면은 이게 왠지 참 공격할 좋지 않을 것 것 같고. 같아요. 느낌이. 유전자 칼이 좀 무섭다. 그러네요. 미생물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하기 위해서 로열티를 먼저 한번 제가 꺼내와 봤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게 한 20년 된 자료지만 삼성전자가 1년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금액만 1조가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기술이 다 삼성전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 구성 요소들이 아웃소싱 해오고 특허를 이제 지불해 갖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료가 막대하게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식물도 우리가 그냥 농민들이 이렇게 재배하면 먹는 것 같지만 과일이나 채소나 다 여기에 로열티가 들어있다. 우리나라가 이 곡식을 빼놓고 야채나 이런 화훼류 이런 것에 대해서 로열티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야채 이런 거 먹을 때 그거 다 로열티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종자 자급률이라고 그러는데 벼, 밀, 보리 이런 건 사실은 국가의 어쨌든 생존과 관련이 있잖아요. 국가 정책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종자를 개발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꽃이나 화훼, 채소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급률이 떨어지잖아요. 포도가 0.8%로 돼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귤 종류, 오렌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한라봉, 천혜향 다 들어보셨죠? 황금이 그런 것들이 다 밀감류하고 오렌지류를 계속 접붙여가지고 하이브리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황금향이 천혜향과 한라봉의 그거구나. 네. 저는 이제 한라봉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이것을 누군가가 개발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애석하게도 이 행위를 하는 나라가 다 일본이에요. 귤부터 해가지고 다 일본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일본으로 로열티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한라봉 먹으면 그 로열티가 일본에 나가요? 네, 나가죠. 아 진짜요? 네. 와, 몰랐어요. 네. 그러면 왜 저희는 저희 게 없어요? 미리 거기서 선점을 한 거죠. 이 특허라는 것이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만약에 저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작물이 이제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허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다 한 번씩 경험해본 지난 3년간 맞았던 코로나 백신.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종류의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죠.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단백질에 대한 RNA. 바이러스 끝에 아이스크림 콩 같은 고형 모양이 있죠. 네. 거기 스파이크라는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따다가 네. 거기다가 LNP를 이렇게 싸게 됩니다. 저거를 맞은 거예요. 저기서 핵심 요소는 뭐냐면 mRNA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m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스파이크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없는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쟤를 막 공격합니다. 우리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걸 공격하려고 항체를 막 만들어냅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저 항체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핵심 인자는 mRNA인데 mRNA를 우리가 주사를 하잖아요. 저기 세포로 잘 안 들어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는데 일단 저희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도 안 들어가고요. 음전하를 띠는데 그 세포막을 이루는 그 전하가 또 음전하예요. 어떻게 저거를 몸 안으로 들여보낼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전달체의 힘인데 거기 보면 저기 지질 나노 입자 있죠. 지질 나노 입자에다가 싸가지고 이제 보내면 지질 나노 입자라는 전달체에 의해서 안에 있는 mRNA가 세포 안으로 저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걸 누가 개발했느냐 그걸 가지고 엄청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 수십 조를 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개발을 했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LNP 구조인데요.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지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좀 숭숭숭숭 있죠. 우리가 또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모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겉에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걸로 이렇게 좀 감싸고 있어요.
있어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 mRNA 빼고 저 나머지 전체 부분을 누가 개발을 했냐, 그다음에 어떤 조합으로 개발을 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버는 회사는 누구냐면은 파이자, 그다음에 모더나. 그러니까 저 나머지 회사들이 내가 개발한 거야 라면서 서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특허라는 것들이 과연 이제 결국은 누가 먼저 이것을 이제 개발을 했느냐, 만들어냈느냐. 사실은 이 특허 싸움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이 벌어서 이제 떼어줄 떡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소송이 있는 거죠. 사용을 했는데 돈 몇 푼 못 벌으면 그 사실은 소송 비용이 더 나가거든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많이 벌면 내 거잖아. 네, 그렇죠.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크리스퍼는 누구에게 지금 특허를 지불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거를 방어하기 우리 기자학을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생물체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특히 이 고등 동물들은 이제 외부에서 침범해 오는 어떤 물질이나 이 생물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즉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면역 시스템을 보시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지만 또 개체를 보면 서로 이제 그렇죠. 물고 잡아먹고 이게 생물 시스템이란 말이죠. 또 오른쪽에 이제 고등 동물들의 영역이 있어요. 쟤네들끼리 이제 서열이 정해져서 서로 물고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쟤네들끼리. 예. 저 왼쪽에 보면은 작은 미생물들이 있죠. 쟤네들끼리도 또 이제 물고 이제 난리 법석을 또 뜨고 있죠. 전쟁을 더 치열합니다. 예.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또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미생물들이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걸 주로 우리는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고등 동물들이 쟤네를 막기 위한 어떤 체계를 우리는 주로 이제 면역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면역은 비교적 고등 동물들이 이제 아주 영세한, 저급한,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미생물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스템이다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정의를 내리고 왔는데, 사실은 크리스퍼가 그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쟤네들 사이에서의 면역 체계가 바로 크리스퍼입니다. 자, 누가 공격자일 것 같아요? 왠지 바이러스 같은데? 그렇죠. 네. 바이러스가 공격자죠. 네, 박테리아가 공격자죠. 보통 훨씬 크거든요. 네. 네,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하는 거죠. 이 진화라는 게요,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 실험도 해보고 저 실험도 해보다가 어쩌다가 하필이면 요게 얘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게 이제 살아남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도태되고 그런 시간이 쭉 오래 흐르다 보면 결국은 그게 지금 보이는 뭐 크리스퍼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면역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소화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뭐 과학 연구하다가 어쩌다가 말을 많이 하는 궤도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생겼는데 유튜브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하등 사용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라는 게 감사하게도 생겨주셔서 네. 궤도라는 그 생명체가 네. 어쩌다가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됐다. 요 그쵸. 정도. 어쩌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다가. 우연의 연속이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 마치 필연처럼 여겨지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이러스. 보기만 해도 좀 무서운 애들이 많아요. 생긴 것 자체가 조금 광견병 바이러스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박테리오파지. 뭐 우주선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박테리오파지가 작은 그 세균들을 공격하는. 물론 뭐 사람에게도 있어요. 이제 어떤 특정한 박테리오파지는 그 이제 세균을 공격해서 이제 거기에 기생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는 생물인가? 이런 질문 이제 김웅빈 교수님의 응생물학이라는 채널에서 전 이 영상을 재밌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바이러스가 박사님 정답은 뭐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생물의 성격과 미생물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거는 주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생물의 고유한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지 그 유전자를 활용해가지고 스스로 번식할 수가 없어요. 생물체라는 거는 번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생을 해야지만 해요. 이제 생물학에서 가장 중심, 다 이 생물학의 중심 이론, 센트럴 도그마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뭐냐면 DNA가 여기에 사본, 카피본인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라는 이 사본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RNA를 양껏 만들 수도 있어요. 필요 없으면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카피본은 그런 성격을 있고요. 그런 RNA에 의해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 일련의 과정이 생물학의 중심이라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건 뭐냐면 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네. 너무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질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DNA에서 RNA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주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핵에서 만들어져요. 거기서 이제 RNA가 만들어지고요. 자, RNA가 만들어지면 핵 바깥으로 나와서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암호문과 같은 RNA가 읽혀서 이 프로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랩장님이 술을 마셨다. 해독해야 되잖아. 네, 그 해독할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게 안 나오네. 네, 잘. 근데 좋아요. 그런 DNA 있는데 RNA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프로틴은 저 단백질은 실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RNA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 RNA가 많으면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설계도가 달라지면 다른 아파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 리보솜은 아파트를 만드는 공사 현장, 공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CV. 저게 이제 사람의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맨 가생이가 아까 말한 그 세포 막이라는 데고요. 저기 맨 가운데가 핵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보라색 웅축돼 있죠. 네. 거기에 이제 DNA가 잔뜩 물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RNA가 카피본이 만들어져서 그 바깥으로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점점점점 혹시 살색 비슷한 걸로 보이시나요? 저기가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단백질이 필요한 곳으로 가죠. 근데 왼쪽에 보면은 바이러스 한번 보세요.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예. 근데 유전자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리보솜이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단백질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리보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남의 리보솜에 붙어가지고 저걸 그렇죠. 만들어내는 네. 거구나. 그게 바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 네. 지질나노 입자가 이렇게 기름처럼 섞이듯이 쟤도 이렇게 섞이죠. 우리의 세포하고 섞인 겁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쟤와 우리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만들어지면 누구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냐면은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우리 것도 만들어져요. 바이러스의 것도 열심히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내 거 만들기도 바쁜데 저 바이러스를 열심히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 몸이 되게 피곤하게 되겠죠. 초기에 일단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이 밖으로 나가서 세포로 다 퍼집니다. 각각이 만들어진 것이 또 옆에 세포로 다 들어가서 그럼 계속 모든 세포가 다 제 거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주로 이제 우리 고등 동물의 세포를 감염시켰던 바이러스를 아까 표현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박테리오파지와 그 밑에는 세균의 세포입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는 자기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균도 자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제 것도 만들어야 되고 엄청 힘들죠. 그러다가 대부분 힘들어 지쳐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세균의 DNA가 변하다 보면 DNA 일부를 자르는 기능이 생깁니다. 또 그러다가 자르는 기능만 생겼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어쩌다 되면은 붙이는 기능을 또 갖게 됩니다. 네, 어쩌다. 너무 많이 침투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로또 한번 안 맞아보셨죠? 매주 로또를 사시고 한 5억 년을 사신다면 그럼 한 번 정도 맞겠죠. 그렇지,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애가 하나는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DNA를 잘라서 주 안에다가 붙였습니다. 이 세균의 자기 DNA 사이에다 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표현되어 있죠. 1번도 어느 순간에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잘라서 붙여놓은 흔적. 요 바이러스는 2번. 그리고 전에도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잘라놓은 흔적 3번, 4번. 이렇게 차곡차곡 기억을 해놓는 거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차곡차곡.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정보를 네. 이제 안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네, 아주 일부 애가. 아주 모든 일부. 애가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저런 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애가 대부분 잘 살아남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저런 애들로 가득 차겠죠. 그치. 그럼 쟤네들이 왜 잘 살아남을까? 길잡이 RNA 보시나요? 길잡이 RNA를 만들어지면은요. 네. 자, 다음에 저 파즈가 또 들어와가지고 DNA를 집어넣잖아요. 저 길잡이 RNA가 너 저번에 들어왔던 애잖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절단 요소 있죠? 길잡이 RNA하고 자르는 효소.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유전자 가위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인식을 해서 쟤를 잘라버려요.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 DNA가 몸 안에 들어서 잘려버렸으니까 쟤는 기능을 잘 못할 거잖아요. 이 세균은 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거죠. 면역이 생긴 거예요. 저런 행위를 하지 못한 미생물들은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고요. 어쩌다 저런 행위를 한 미생물들만이 살아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그 DNA를 잘라다가 또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저게 바로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유전자 가위도 그러면 세균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균의 면역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뭐 했느냐? 사실은 발견한 거죠. 요거 던킨 도너츠에 있는 그 뭐죠? 이렇게 조그만한 도넛 있잖아요, 저런 거. 네. 먼치킨? 먼치킨인가요? 네, 저렇게 생긴 거. 저 먼치킨은 고양이만 알아가지고. 맞는 하여튼 그렇게 생긴 저 미생물이 있는데 네. 쟤네도 이제 유전자가 있잖아요. 제 유전자를 이제 열심히 훑어다 보니까 이상한 모양이 생긴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네. 반복 구조 스페이서. 반복 구조 스페이서가 계속 이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를 한 30여 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 반복 구조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 스페이서 부분은 조금씩 다른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 스페이서라고 된 부분이 사실은 바이러스의 DNA라는 걸 또 알견해요. 아, 저장을 해놨던 거구나. 네. 저 스페이서를 보면은 바이러스의 역사도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스페이서는 어떤 바이러스에서 나온 건지. 그렇죠. 쟤를 괴롭혔던 바이러스가 어떤 어떤 놈인지 건지. 다 아는 거죠. 오. 약간 블랙리스트죠. 오. 그리고 어느 정도 순서도 알 수 있죠. 어떤 애가 어떤 순서로 괴롭혔는지. 저 밑에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클러스터드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 저거의 약자입니다. 클러스터가 뭐죠? 집적.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저 이상한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가. 네. 자, 리핏 똑같은 게 저 똑같은 하얀 거. 반복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죠. 팔린드로믹 리핏은 뭐냐면 회원님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우영우 나왔잖아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네,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는 거 똑같은 거. 테넷. 그래서 숏 팔린드로믹 리핏이 짧은 똑같다. 그 글자가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다는, 저렇게 짧은 거예요. 아주 긴 게 아니라 짧은. 그 리핏에 반복되는 것들에 그런 시퀀스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regularly interspaced. 규칙적으로 무언가가 사이에 껴 있다는 거죠. 저 스페이서가 규칙적으로 계속 간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것이 한 군데 모여 있다. 저게 이제 크리스퍼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퍼는 뭐냐? 저거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옛날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것들을 잘라서 기억하고 있었던 흔적이다. 저 네. 바이러스가 분홍 색깔. 자기 유전 물질 넣으면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끼워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다이아몬드로 된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자, 그리고 저 카스라고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가위가 나오는 거예요. 가위 유전자. 쟤로 이제 싹둑 잘라는 거죠. 그렇죠. 카스는 가위다. 그리고 크리스퍼는 기억 장치에 해당한다.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리스퍼 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퍼 카스 기술. 이게 바로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얘기를 한 번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요. 네. 그럼 잘라가지고 저 초록색을 저기 어레이라고 써 있는 곳에 붙였습니다. 네.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 CRRNA라고 하는 아까 말하자면 탐지자 RNA가 만들어지고요. 파란 카스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럼 제가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밑에 또 들어왔을 때 잘라버린다. 요게 이제 데니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치즈 네. 만드는 회사. 치즈는 우유에 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을 이제 응고시켜서 만드는 음식이 될 테고요. 저 정확히 모르고 좋아합니다. 네, 이제 미생물이 이제 발효를 발효하는 하는 과정. 거죠. 네. 어떨 때는 치즈가 잘 만들어지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질 때는 언제냐면 치즈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세균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다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발효 과정이 안 일어나니까 우유가 그냥 있다가 상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 데니스코라는 회사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일부러 치즈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세균을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그렇게 다 죽여버려. 근데 어떤 애는 살아남아요. 살아남은 애를 뽑아가지고 개를 키워. 쓰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 거네. 개를 쓰는 거예요. 얘를 키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일정한 퀄리티의 치즈가 만들어져요. 오.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었어요. 애초에. 왠지는 모르지만 이 원리는 모르는데 예. 노하우만 가지고 네, 있었구나. 네. 그 안에 있는 과학자가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옛날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요새는 유전자 사회를 분석하니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 보시면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입니다.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